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부 입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제 발언을 하게 되면 이제 말썽이 되는 거죠. 이번에 이제 공식적으로 의료 대란의 책임을 묻자 한덕수 총리가 전공의 때문인 게 감춰지나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의료 대란 책임을 두고 야당 의원들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설전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백혜련 의원이 의료 대란의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는 질의에는 첫 번째 전공의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백혜련 의원이 여야 의정협의체가 성살됐을 때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누구보다 설득해야 할 사람들이 전공의들인데 이들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들어오겠습니까? 저기 앉아있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가슴을 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밥상을 차려놓으려고 했더니 총리가 다 거듭 차버리는구나 할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한덕수 총리는 의료 대란 원인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걸 감춘다고 감추지는 게 아닙니다. 원인을 명확하게 내놓고 해결책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감춘다고 감추지는 것이냐고 그렇게 언성을 높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예, 사직해서 다 떠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전공의들은 정부 정책 때문에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사직하고 나가버린 거지 않습니까? 전공의에 투자해야 될 동기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물론 뭐 의사들이 그럴 수 있냐, 돈만 밝힌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할 수가 없는데, 그냥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전공의들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정책의 실시가 되니까 지금도 어려운데 후려치는 가격으로 의사 가격을 폭락시키려고 하니까 나가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럼 나가면 할 수 없지.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전공의 중심의 병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의료인들은 전공의는 대학병원의 척추다. 전공의는 대학병원의 두뇌는 아니지만 심장에 해당한다.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겁니다.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의료 사태는 장기화되고 의료 파국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관리들은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의료 파국이 안 온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고함을 치지만, 그렇게 희망회로를 돌린다고 해서 여러분 의료 파국이 안 올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구조적으로 등뼈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심장이 멈췄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 문제지 멈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기 중기적으로 전공의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의료 파국이 발생하게 되면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게 크겠죠. 정치적 부담도 엄청나게 크겠죠. 윤 정권이 이런 정치적 부담을 견디내고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의사들은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그 차이인 겁니다. 의사들은 현장을 알기 때문에 장상윤 사회수석이 아니 뭐 전공의와 별 겁니까, 허드레일 도와주는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혁신당의 이주영 의원이 어떻게 여러분들 용산 대통령실 안에 전공의를 그대로 제대로 아는 사람이 그렇게 없냐 이렇게 질책을 하지 않습니까? 전공의들이 의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내가 봐도 거의 등뼈 척추입니다. 전공의들이 심장입니다. 심장하고 여러분들 척추가 빠졌는데 그게 어떻게 여러분들 나중에 기능이 멈추지 않겠습니까? 멈추는 거죠.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되도록 방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잘 모르거나 외면하거나, 그게 핵심인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김홍식 원장께서 전공의 대체 안 된다. 당분간 당신들 정신 차려라. 당신들 자꾸 전공의가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신 그러다가 큰일 난다. 전공의가 대체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은 대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전공의를 이길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의료의 진면목, 의료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그렇게 없냐 이야기죠. 이 중차대한 일을 처리하는데
우리가 작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의 핵심이 뭔지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데 나라의 그 큰 의료 정책과 관련된 건데 의료를 그렇게 정확하게 왜 이해를 못하냐 이야기입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먼저 똥볼을 차고 똥볼을 차니까 먼저 사태가 이렇게 쪼이는 겁니다. 정부가 전공의를 찍어 누를 수가 없는 겁니다. 전공의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김홍식 원장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에 대한 비난이 아니고 정말 이런 걱정하기 때문에 정부는 전공의를 이길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에코노미스 입장에 보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대체 탄력성이 너무 낮기 때문에 대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단기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대체할 수 있겠죠. 대체가 안 되는 겁니다. 정부가 공권력과 이권 등으로 기존 기성 의사들을 옥죄일 수 있지만 전공의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지난 7개월 동안 의사들의 행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정원에 대해 모든 의사가 같은 마음이지만 전공의는 사직했고 교수와 개원의는 전공의 사직과 달리 계속 진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가 안 되냐 이야기죠. 본인들이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는 전공의들을 그렇게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인데 그렇게 모르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그럼 전공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 전공의 힘은 역설적이게도 이 사회가 쥐어줬습니다. 양질의 의료를 제대로 값을 치르지 않고 이용하려는 사회 악습이 전공의 중심의 병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수련 병원들이 수가 현실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렴한 인력인 전공의를 의료 장사를 하며 전공의는 종합병원 진로의 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김홍식 원장은 전공의가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진로의 핵입니다. 핵심입니다. 무슨 이야기가 똑같습니까? 다른 의료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공의는 대학병원의 척추입니다. 전공의는 뇌는 아니지만 심장입니다. 김홍식 원장 말씀처럼 종합병원이 진로의 핵이 전공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대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대체가. 예? 갈아치울 수가 없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갈아치울 수가 없는데 그걸 갈아치울 수 없는 사람을 다 쫓아내버린 겁니다. 물론 처음에 쫓아내면 금세 돌아올 줄 알았죠. 악한 일인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미련하냐 이야기입니다. 전공의들은 선배와 달리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 전공의가 유일한 자산인 예비 전문의 자격권인 피수련권을 던지고 병원을 떠나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환가하는 전공의들은 정부는 물론 선배 의사들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애시당초 뭡니까? 지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공의들이 왜 떠났습니까? 전문의가 되어도 미래가 암울하고 내과 전문의가 되어도 그 흔한 위내시경 검사 한번 해보지 못하고 수련을 마치게 됩니다. 이런 전문의를 몇 년씩 희생하며 받아야 되는데 회의가 된 겁니다. 앞으로 오랜 기간 전공의의 중요성을 줄이기가 불가능합니다. 제 이야기가 뭡니까? 단기 중기적으로 전공의가 대체가 안 된다 이야기죠. 대체가 되면 금세 여러분 뭡니까? 대체 인력 투입해서 그냥 끝냈죠. 이런 전공의들 복귀 없이 의료를 되돌리기가 불가능합니다. 전공이 안 들어오면 정상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못 받아들인 겁니다. 지금 정책하시는 분들이. 그게 참 딱한 거죠. 저도 이제 14거나 이렇게 안 하죠. 왜냐하면 흐르는 강물처럼 그렇게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기 때문에 뭐 길게 생각하기에는 별거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대통령이 타격을 받던 그게 뭐 큰 문제입니까?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그래서 나도 14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 보시죠. 30년 여름 개헌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으면 한국 의료 정상화되기 힘듭니다. 딱 못을 박지 않습니까? 의사 이야기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의사 이야기 들어서 이러면 남 줄 일이 없습니다. 왜? 의사들이 잘 아니까. 오랜 기간 전공의의 중요성을 줄이기가 불가능합니다. 경제학적 용어로 따지게 되면 대체 탄력성이 아주 낮은 겁니다. 장기적으로 여러분들 전공이 없는 병원을 만들 수 있지만 중기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전문의 중심 병원은 지금부터 노력하더라도 10수년 이상 걸리고 국민들이 보험료를 엄청 내야 될 겁니다. 그런 일을 지금 그냥 저질러 놓은 겁니다. 이 방송 나가면 또 뭐가 이야기 있겠지만 아무런 사적 감정이 없이 그냥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냥 냉정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선배 의사로서 사견을 최대한 자제합니다.
결국 결정은 전공의들의 의견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개개인의 의견에 달린 겁니다. 전공의들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철폐되지 않으면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원을 고집하면 내년 전공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종합병원과 상급 중증 응급진료는 그냥 무너집니다. 정치와 언론은 추석을 우려하는데 그건 여론 항배를 걱정하는 소리지 며칠간 경질 환자 응급실을 쏠리면 앞으로 벌어질 의료 상황에 비하면 세 발의 핍니다. 이 사회는 지성이 사라졌습니다. 선동과 쇠머리가 지배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생각 좀 하고 살자는 거죠. 앞으로 올 일을 용산 대통령실에 계신 분들도 앞으로 닥치게 될 일을 좀 걱정을 하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 의사들은 아는 겁니다. 왜?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전공의를 당분간 대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공의 없이 여러분들 전공의가 돌아오자 올 수 없는 그런 정책을 강행한다? 그럼 무너지는 겁니다. 의료만 무너지겠나 정권도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걸 우려하는 겁니다. 일관되게 제가 메시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걱정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지 무너지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닌 거죠. 그래서 사회에 경고하느니 전공의는 지금 상황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부도 전공의를 이길 수가 없고 선배 의사도 전공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너무나 명확한데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가 안 되니까 상황이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어렵게 된 겁니다. 어제 여러분 방송 나고 한 분이 남긴 의견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박민수 차관이 과장하던 시절에 추진한 DRG 포괄수가제로 동네 산부인과가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신생아실 감염 사고로 판사들이 실형 판정을 내림으로써 소아과 오픈런이 생겼습니다. 이런 잘못된 원인 정책과 사회적 판결대로 의료사회가 점점 왜곡되었는데 매번 밥그릇 타령이나 하다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국민들 정신 차려서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과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과 시기와 질투심으로 가득 찬 사회 정서가 우리나라 의료사회를 불신과 단순 상업적이고 법적 관계로 변모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런 내용을 글을 남기셨네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